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폭력 궁금해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요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를 괴롭힌 가해 아이를 직접 만나서 이 아이를 혼내거나 또는 타일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해결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교폭력 일을 해결하다 보면 학교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학교에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가해자 부모님이 빠르게 또 피해 학생과 가해 부모님이 잘 아는 사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애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부모와 학생이 만나서 해결을 잘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잘 됐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본다라고 부모로서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아빠인 내가 또는 엄마인 내가 이제 그 가해 학생을 어떤 식으로건 만나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 중재 없는 개인적인 만남은 절대 금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한쪽의 부모님이 한쪽의 학생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이 부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만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진짜 네가 그랬냐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잘못을 지적해 주고 우리 아이랑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요게 두 번째를 위해서 부모님이 많이 나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가 좀 혼을 음하게 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우리 아이에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랬다라고 인정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타이르다가 나중에는 크게 혼내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두 번째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잘 타일러서 우리 아이에게 학교에서 잘해주기를, 학교 바깥에서도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어른이 얘기하면 잘 알아듣겠지라는 마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 제가 지금까지 해결했다라고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커져가지고 오는 경우만 봤습니다. 어떻게 커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난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 그러시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모르는 일인 거죠, 그죠? 당연히 이제 해결했다는 내용은 제 귀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일이 크게 되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부모님이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만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마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괴롭힌 아이가 어른인 나에게 예의가 없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어른인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빡치죠, 그죠? 그냥 확 빡칩니다. 이제 아이들 말로는 빡친다고요. 어른들은 이제 화가 나고 정말 예의 없다.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이성을 이제 잃고 이제 아이를 엄청 이제 혼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아이는 피해자예요. 당연히 그 아이는 가해자예요. 그래서 학생 간에는 우리 아이가 피해자, 다른 아이가 가해자가 되어서 이렇게 일이 처리되겠죠. 근데 어른이 내가 불러서
이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보통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 확 열받으면 아이를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욕설과 함께 언어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른인 내가 가해자가 되고요. 이 아이는 피해자가 되죠. 자, 그럼 관계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이 간에는 내 아이가 피해자, 이 아이가 가해자. 자, 학생 간에는 그렇죠? 근데 다시 사건이 두 개로 쪼개지죠. 어른인 내가 가해자. 우리 아이는 피해자죠, 그죠? 네. 어른인 내가 가해자. 가해자인 아이는 나한테는 뭐? 피해자. 이해가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른인 내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어른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와 아이 간의 가해자인 이 부모님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당신이 우리 애한테 그랬지? 이거 참작할 테니까 당신 아이와 우리 아이 일도 없던 걸로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딜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타일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했는데 막상 내가 이 아이를 만나면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일 처리를 해가지고는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절대 학교가 중재하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인 만남은 안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학교에 맡기는 겁니다. 학교에 맡기세요. 그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아이와 아이를 불러앉혀서 담임선생님이 가운데에서 이 아이의 말과 이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사과, 용서, 이해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이와 아이 간에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피해자 부모라고 해서 이 아이를 불러내어서 어떻게 당연히 좋게 얘기하려고 하죠, 그죠? 네, 그 마음은 다 압니다. 근데 일은 다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사적으로 가해 학생만을 불러내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금지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부모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많이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의사항 잘 들으셨죠? 그죠? 예, 잘 한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맡긴다는 것 잊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